홍석천 씨였어요. 내렸는데 홍석천 씨 인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매출은 24만 2천 원이었지만 역시나 단골이 팁을 주셔서 일단 5시간 반근무 34만 2천 원으로 이 영종도까지 네. 가능한가요? 네. 강남역까지 얼마나요? 하세요. 얼마인데요? 모금 택시예요. 아니 그냥 아이 무료나 아니. 얼마냐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드디어 출근을 하러 한번 나와봤어요. 제 모금 택시 차량 이렇게 있고요. 가방에 뭐가 주섬주섬 챙겨왔는데 일단 차를 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월 1일 토요일 3일절이었고요. 현재 시간 23시 19분입니다. 토요일 야간 근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전원을 한번 껐다가 켜줘요. 항상 지금 껐다 킨 겁니다. 카카오 택시 출근했고요. 온다도 같이 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좀 들고 왔는데 이거 제가 집에서 써보니까 좋아요. 스너블 허겁을 코튼 옷에 뿌려도 되고요.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가끔 보면 차에서 뭐라 해야 되지? 손님들 담배를 피거나 이런 손님들이 많잖아요. 요거 한 번씩 뿌려주면 엄마들이 빨래 막 했을 때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아직도 목감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보리차 만들어 왔고요. 오늘 목표는 짧고 굵게 한 24시에서부터 한 6시까지 6시간 빡세게 시간당 4만원 뽑아볼 생각이에요. 6시간에 25만원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토요일은 특히나 할 수 있는데 장거리들이 한 2건 정도만 걸려도 좋죠. 시내는 연결되는 코스. 특히 서울에서 이제 삼릉 5개나 뭐 미아리나 은평구 이런 데 걸리면 조금 힘든데 그거는 이제 거기 걸려서도 또 방법이 있으니까 이택교를 대표하는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택규 교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자리 잡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청담동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청담동으로 갈 거냐 종로로 갈 거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교통정보방이 주는 핵심적인 정보, 이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스카이캐슬에서 김주영 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노잼인가요? 저는 한남 오거리 쪽으로 역시나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소식이 없네요. 현재 시간 3월 1일 토요일 23시 48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얼추 종로로 들어가면 12시 정도 되겠네요. 오늘 목표는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 근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중간에 떠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되면 매출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엄청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모범차들은. 통상 토요일 야간 근무는 최신 트렌드 같은 경우는 12시 정도에 이제 슬슬 데워지기 시작을 해서 12시 반에서 3시 반까지가 피크예요. 종로는 3시 반, 4시쯤에 얼추 마무리가 되고 그 바턴을 이태원이 이어받게 되죠. 홍대는 뭐 계속 좋은 거고요. 밤새 도로. 그리고 이제 강남이 변수인데 토요일 강남대로 강남역까지 좋아지면은 그날은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압구정 로데오하고 신사 쪽 라인, 청담동 라인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 좋을 때가 있고 그냥 좋을 때가 있고 별로일 때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다 정리를 하면서 근무지로 나가게 되죠. 항상 명동 쪽에 오면 빈차들이 많은지를 좀 유심히 보고요. 여느 토요일과 다르지 않은 토요일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저 혹시 네. 영종도까지 가능한가요? 네. 네, 저는 응골 카페 거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영종도예요. 을지로 노가리 골목 쪽에서 영종도를 가자고 하셔가지고 보시다시피 CU 운서 나래점 앞에 와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핸드폰 2대를 준비를 해놓고요. 카카오랑 온다를 켜놓고 우버도 켜놓습니다. 우버에 보면 지금 운서역 쪽에 되어 있죠. 그 다음 뭘 보느냐, 인천공항 들어가 줍니다. 인천공항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택시, 빈차가 몇 대 있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울 쪽에 38대, 2여객 터미널은 12대, 제가 필요한 건 모범이죠. 모범 택시도 지금 보시면 1터미널에 8대, 2터미널에 4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서울까지 여기서 40분이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운서역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운서역이 좋은 점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11만 1,000원. 네, 을지로에서부터 나왔고, 운서역이 좋은 점은 시계외 할증을 이 시간에 40%를 다
먹고 올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운서역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운서역을 한번 찍고 가야 됩니다. 700m밖에 되지 않아요. 혹시라도 서울 나가는 손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영종도는 영종도 내에서 다니는 택시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운서역을 한번 찍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인천공항을 들어가지 않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지금 서울이 이렇게 핫한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목표 금액의 거의 절반을 했네요. 초탕에 이렇게 장거리가 걸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운서역에는 이 시간에 인천 차들이, 빈 차들이 꽤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3대 정도. 뭐 물론 손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운서역 주변에는 보시다시피 서울에 비할 순 없어요. 지금 서울은 완전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빨리 서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합정을 찍었더니 불과 37분밖에는 되지 않아요. 합정까지 37분. 지금 교통방을 보여드린다면, 야, 우리 교통방 정말 열일하죠. 정말 이용인의 개인택시 구독자님들 대단합니다. 서울역도 날리고 신촌도 날리고 합정, 홍대 난리다. 자, 그럼 여러분 37분 투자해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홍대로 나가야 되겠죠. 인천공항을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미 시간당 매출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선택입니다. 와, 여기 뭐 별천지네요. 어마무시합니다. 주변 자체가 이렇게 난리가 나네요. 영종도에 빈차들이 꽤 많네요. 영종도 택시들은 영종도에서만 영업을 한다더니 그 말이 맞나봐요. 인천도 워낙 넓으니까 구역이 이렇게 다들 나눠져 있나봐요. 예전부터 자기들이 일하는 구역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방이 난리가 났네요. 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꽤 센 것 같은 주말입니다. 강남까지 터져주면은 이제 비로소 이 화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첫 탕부터 영종도가 걸리는 거는 정말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이태교에서 주간 영업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2월 한 달간 경험해보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주간 하고보고 싶은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을 드렸고, 지금 한 달 성적표가 저한테 날라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컨텐츠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분은 이제 가맹이신데 가맹이 할 수 있는 액션들, 장점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매출은 조금 떨어지셨어요. 500 얼마. 주간이 한 달에 500 얼마면 잘한 거예요. 조금 아쉽기도 한데 야간하고도 매출 차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몸소 부딪혀보고 여러분만의 정답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표준 정가와 같은 답을 많이 드리긴 해요. 이태교 분들에게. 정말 많은 상황과 답지들과 이런 것들도 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교가 이렇게 그룹화 되어 있으면 훨씬 여러분들에게도 유리해요. 일단은 홍대에서 카카오콜을 받으면 단점이 뭐냐고 했더니, 어제 같은 경우 명지대 가는데 손님 태우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어. 클럽거리 안에서 콜을 부르니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까지만 거의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아주 단점. 오 마이 갓. 실수를 제가 했네요. 제가 이거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빈차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돈 아까워요. 그냥 안 내도 되는 돈인데 나중에 뭐 환불 서약서 쓰고 어쩌고 하면 되지만 내가 이걸 왜 놓쳤지? 안 돈치는데 몰입되어 있었나봐요. 이 상황에 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anyway 3,200원은 있고요. 어제는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어제도 꽤 잘 됐어요. 어제 한 10시 반에 출발을 해서 한 4시에 거의 한 25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어제도 장거리를 2건 갔습니다. 인천 청라 들어가고 일산 킨텍스 들어가고, 둘 다 종로 쪽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한 분은 70대 어르신이었는데 홍대 입구 역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70대가 사실 그 시간에 홍대 가자고 하는 건 참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댁이 인천이셨어요. 공항철도를 타시기 위한 거였구나. 근데 막차가 12시 언저리였는데 10분 안에 종로에서 홍대 입구까지 쉽지 않죠. 아무리 새벽이어도 10분 안에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인데 뛰어다니실 수도 없고 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기사님 그냥 인천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10시쯤 출발하면 2시에 20만원이 이제는
목표고 한 4시에 거의 한 30만원 정도 언저리를 목표로 해요. 풀타임 때릴 때는 6시나 7시에 거의 40만원 가까이 35에서 40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정도는 해요. 일반 택시하고 모범 택시하고 난이도를 치자면 주말에는 모범 택시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일반 택시들이 3자를 보려면 꽤나 고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범 택시들은 주말에는 손님들이 계속 어찌됐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달발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액이 확 뛰겠죠.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됐어요, 모범 택시는 안 타요, 야 그거 모범 택시야, 너 모범 택시 타고 편하게 가야지, 내가 택시비 줄게. 왜 그런 사람은 못 본 건가요? 이제 2분 뒤면은 합정 도착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캔디폰입니다. 합정에 빈차가 몇 대에 있는지에 따라서 저의 액션이 달라질 거예요. 서울택시는 이 합정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우 홍대 너무 막혀가지고, 홍대는 전 빼놓고 일해요. 홍대를 빼놓고 일하면은 서울택시는 한 축이 무너지는 거고, 합정의 빈차가 카카오티 바로 떨어졌네요. 한 2대 정도 있고.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용산 콜이 떨어졌네요. 너무 땡큐. 핫한 존으로 가잖아요. 너무 땡큐.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상상마당 쪽이 아니어서 클럽거리 쪽, 제일 들어가기 싫은 데가 상상마당 뒤쪽 클럽거리. 사실은 홍대나 이태원에서 택시 호출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 택시는 이 큰 길에 나와서 잡아야 되게끔. 그게 맞다고 봐요. 택시들이 들어가서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운행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 여기 삼각지역 인근에 왔고요. 17,760원 나왔네요.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카카오콜을 껐어요. 카카오콜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태원이 안 봐도 비디오죠. 터졌어요. 이태원은 터졌고 지금 여기서 콜을 켜버리면 이 인근의 길손님을 태울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려요. 눈앞에 지금 길손님 있으면 태우고 나가야 되잖아요. 원효로나 이쪽에 분명히 길손님이 많을 텐데 그런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지금 만약에 카카오콜을 켰는데 강제 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태원역에서 콜이 떴다라고 치면 10분은 그냥 죽는 시간이에요. 가뜩이나 모범 택시들은 죽는 시간도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시간까지 죽을 필요가 없죠. 눈앞에 손님 있으면 바로바로 태우면 되잖아요. 어찌됐건 저는 합정에서 최고의 스팟으로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신용산역 쪽에서 어쩌면은 손님을 태울 수도 있어요. 용리단길. 요즘 용리단길 워낙 핫하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음식점이 아닐까. 치킨 한 마리에 뭐 35,000원씩 받아 먹으니까 디저트도 거의 뭐 3만원씩 받더라고요. 지지난주에 후배들이랑 갔었는데 너무 비싸. 말도 안 돼요 진짜. 지금 제 주변 차들이 다 예약등을 켜고 다니는 걸로 봐서는 주변에 뭔가 수요들은 많은데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이태원이고, 이태원 가기 전에 뭔가를 좀 해야 돼요. 지금 2시가 퇴치되기 전에 제 매출은 13만원이 넘었습니다. 오늘 6시까지 25만원 목표니까 사실은 1시간 정도 목표 매출 초과 달성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할증 끝나고 인천공항을 한 번만 들어가도 10만원이 오르는 거니까 사실은 4시 이후에 인천공항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리단길에서는 사실 태워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태원 본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야간에는 아는 길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매번 다니던 길이다 보니까 그냥 본능이에요 진짜. 자, 이제 녹사평에 들어왔고요. 아마도 이태원은 지금 승차난이 벌어져 있을 테고 그냥 눈앞에 있는 손님 태울 거예요 저는. 신당역 이런 데 가면 너무 좋겠죠. 왜냐면 지금 종로가 손님 있을 테니까. 그런 손님들 여기선 다 거절하니까 저는 땡큐예요. 동대문 가는 손님들 내 택시로 오너라.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나에게로 오너라. 이태원 본진으로 들어왔고요. 제일 높은 수는 동대문, 그 다음에 뭐 신당, 금호 이런 동네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신림, 뭐 사당 이런 쪽. 그 다음에 군자 이쪽도 많이 가요. 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산으로 다시 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갔다가 또 들어오면 되니까. 역시나 막혀있네요. 이렇게 막힐 때는 오히려 1차선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2차선에서 막아놓고 택시들이 차를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이태원에는 밀릴 거를 각오하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택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귀하고 우아하고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막힘도 감수해야 되고 진상 승객도 감수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감수를 하고서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걸 여러분께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일하시기가 편합니다. 손님들이 타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하이. 네, 어디 가세요? 사과전역. 사가정역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가정역에 도착을 했는데 아시죠? 이 시간에 가장 힘든 냄새입니다. 오늘 이걸 아주 잘 들고 나왔어요. 이거 제가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에 한번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싸진 않아요. 4-5천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뭐 저의 본인의 코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하는 게 맞죠. 옷에 뿌려도 돼요. 이거는 향기로워. 여러분 아마 이거 애기 많은 집 그 빨래 냄새에서 한 번쯤 맡아보셨던 냄새일 거라서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얼마 나왔냐, 이태원에서 사가정 26,200원 나왔고요. 너무 좀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디를 갈지를 예측하고서 들어갔잖아요. 이상하게 그 이태원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어딘지는 중형택시를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콜이 뭐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고, 이분들 외국인이셨는데 그냥 탔어요. 당연히 타야죠. 경사들이 없으니까 이태원에. 지금 현재 2시 19분이고 누적 매출은 15만 5천원, 토비까지 하면 얼추 16만원, 4시 전에 20만원 하겠는데요. 6시까지 어쩌면 30만원도 기대해볼 수 있을 법한, 장거리가 필수적으로 하나 더 붙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중간에 뜨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제가 중형 택시들 같으면 여기서 또 연결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저는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지금 보세요. 일단 강남이 좀 2시 정도에 애매해졌고, 여기서 사정권에 있는 곳이 건대인데, 건대는 모험택시 손님을 태우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서 패스. 그리고 성수도 이 시간엔 끝났고 패스. 그런다고 이 뭐 북쪽으로 올라가서는 더 없으니까 또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 로데오를 생각해봄직한데, 압구정 로데오에서도 그냥 그래요. 결국에는 또 이태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왕복 얼추 한 35분 40분 잡고 27,000원인 거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썩 좋지도 않아. 요즘 애들 말로 애매모호 아리까리. 야간근무는 해도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야간근무 하지 마세요. 서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저도 뭐 화성이나 용인이나 어디 하남에 있었으면 야간근무 안 했을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 인간이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확 갔네요. 피곤해요. 택시 몇 년 하면은 진짜 체력 떨어지는 거 확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압구정 로데오에 사람이 10,000명이 있대요. 그러면 또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동부간선도를 타고 어찌됐건 성수대교에서 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압구정 로데오를 들어가는 게 훨씬 가깝거든요.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압구정 로데오에서는 희한하게 모범 손님들을 많이 태워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졸려서. 결국에는 치트키, 이 야간 택시 치트키를 껌을 안 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껌을 안 씹으려고 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품도 나오고 졸려서. 그냥 껌 아니고 졸림 방지 껌. 엊그저께 한 구독자님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 다셨더라고요. 딱 봐도 택시 초본 거 티나네요. 택시한지 이제 일주일 차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차분하게 이렇게 택시를 하니까 초보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신빙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2km만 더 가면은 압구정 로데오인데, 용비교에서도 6km를 더 들어가야지 이태원이니까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리죠. 차라리 상계동이나 더 멀리 갔으면은 요금이 한 4만원 이 정도 나왔을 텐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돼버렸죠. 쪼잔해 보이겠지만 택시가 직업이므로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매출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거니까. 오토바이들을 미친듯이 달리면서 쌍라이트는 왜 키나 몰라요. 저는 이제 의경 출신이어서 예전 남부경찰서, 지금은 금천경찰서로 바뀌었는데, 서울경찰서 고유 번호가 있어요. 110 중부, 120 종로, 130 남대문, 140 서대문. 나 이거 20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안 까먹었어요. 150 동대문, 160 용산, 170 영등포, 180 성동, 190 까먹었다. 180은 성동인데 190 까먹었네요. 200 청량리, 200이 청량리였나? 210 마포, 220 노량진, 230 성동, 240 까먹었고, 250 또 까먹었고, 260 강남, 200대 다 까먹었어요. 270 종암, 확실치 않아. 280 강남, 290 또 까먹고, 300 까먹었고, 310 수서,
와, 까먹은 게 많네요. anyway, 이제 269에서 근무를 하다가 8개월 차에, 8개월이면 진짜 저 때는 26개월이라서 이제 뭐 일병 나부랭이 갑자기 서울경찰청 알죠? 내자동에 있는 거. 거기서 저를 스카웃. 그때만 해도 데모를 막 미친듯이 막았단 말이에요. 맨날 농민 걸기대회 하고 막 교대생도 막 데모하고, 그때 죽창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항상 제일 앞에 섰단 말이죠.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농민 걸기대회에서 오신 그분들이 앞에 이제 죽창 같은 걸 해가지고 찔러서 실명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때 의경들이 군기가 셀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싸움이 어떤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군기가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제 2층 침대를 썼는데 고참들은 2층에 쓰거든요. 어느 정도 군기가 들었냐면 고참들이 2층에서 내려오면 군화가 탁 와 있는 정도였어요. 엄청났어요. 진짜 거의 뭐 신이었죠. 진짜 갈구는 선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막 때려서 표시 안 나게 하고 밤에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우전 암구 경찰들이 쓰는 거 막 외우게 시키고, 악질적으로 저를 갈구던 선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보이지 않는데 막 이런데 막 때리고, 가슴 때리고 많이 맞았어요. 저 행동이 좀 떠서, 군대도 어떤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에 파벌들이 나눠져 있어요. 뭐 전라도 출신들, 경상도 출신들 해가지고. 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강배동이요. 강배동이요? 네. 자, 지금 현재 절반 정도 근무했어요. 2시 56분, 3시 다 됐고, 여기 뭐 거의 뭐 사당역, 내방역 사이에요. 거의 사당역 옆이고요. 18,500원 나왔습니다. 누적 매출은 174,300원. 목표는 불과 이제 8만원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25만원 목표였죠. 12시에 시작을 했는데 3시간 만에 17만원. 인천 들어간 게 컸죠. 시간당 6만원. 인천 한 번만 더 들어가면은 6시간 안에 35만원도 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오겠죠. 지금 오면서 상황을 제가 봤는데, 강남이 지금 나름 핫한 거는 압구정 로데오 쪽, 청담동 쪽이지 강남역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빈 차들 보이나요? 항상 이 내방역 쪽에 보면은 신림이나 이쪽에서 나와서 강남 본진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거의 뭐 분당 20, 30대씩이다 보니 이 쏟아져 나오는 손님보다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남을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초역에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태원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강남으로 왔지만 강남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강남 가서 1시간 동안 빈차로 다니게 될 확률 매우 높음입니다. 손님이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제 이태원에서 제가 카카오를 끄고 들어가면서 보강동 종점 쪽에서 정수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다가 가구 삼거리에서 손님을 바로 태웠단 말이에요. 연결은 좋아요. 항상 연결이 좋아야 돼. 모범 택시가 토요일날 강남을 버리고 이태원을 가야 하는 이 현실이 좀 슬프죠. 강남이 정말 엄청 핫했으면은 고민도 안 하고 갈 텐데. 그리고 아까 사가정 갔던 거랑 이 테이블 fun안을 비교해본다면 걔는 아까 27,000원이었잖아요. 27,000원인가 27,500원인가 왔다 갔다리 40분. 하지만 얘는 지금 왔다리 갔다리 30분이 채 안 되죠. 18,000원. 그래도 이게 나아요. 만원 차이인데도 이게 훨씬 나아요. 호수들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반포대교 넘어서 가구거리로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옥사평에서 우회전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들이 많죠. 항상 이렇게 서울 야간 택시들은 계속 짱구를 굴리면서 다녀야 돼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노노노. 도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교통정보망에 보면 초보들이, 오 마이 갓, 서빙고에서 콜이 떨어졌는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오 마이 갓.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몬드리안 호텔에서 이태원역까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니까 8,400원 벌고 가는 게 훨씬 좋죠. 지금은 몬드리안 호텔. 그러면 손님 태우고 다시 이태원 119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아, 여러분 방금 대박 사건. 그 몬드리안에서 여기 이태원 119 온 승객 있잖아요. 홍석천 씨였어요. 네, 인증샷 찍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홍석천 씨 태웠고, 내리기 전에 인증샷 사진좀 한번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렸는데 홍석천 씨 인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태원에 계신 분들이 형님 이러면서 실물로 처음 봐요. 딱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아무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택시 하다 보면 가끔 연예인들 꽤 태워요. 마지막으로 태워본 연예인이 가수 허각 씨였는데 홍석천 씨를 또 태워보네요. 화면하고 너무 똑같아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워야 되는데 손님은 일단은 차를 세웠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강남역까지 얼마나요? 타세요. 얼만데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타세요. 없다고요? 네.
없는 게 어딨어. 모범 택시. 아 그냥 무료? 아니 무료나 아니. 얼마냐고요. 한 2만원 나오지 않을까요? 얼마나 여기 택시들이 얼마에 다녔으면 강남역까지 얼마냐고 묻냐. 모범 택시인데 미터로 가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태원에서도 안 팔리는 모범 택시라니. 우울하네요. 어서오세요. 문 닫아주세요. 어디 가세요? 손님 어디 가세요? 네. 목적지를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 삼양동까지 왔고요. 현재 매출, 누적 매출 6명 태우고 21만 7천원, 톨비까지 하면 대략 22만원. 삼양동인데 종로로 나가야죠. 종로 멀지 않아요. 기름동에서 여기서 한 15분이면 종로 나가니까 열심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오네요. 나이 먹으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엄한 간식이 안 땡기는 거구나.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간식을 안 먹는 게 살 빼는 거다. 처음에는 팔팔 끓었었는데 가온지 이제 4시간이 되니까 땅이 미지근해졌어요. 오늘 재밌네요. 홍석천 씨를 다 태우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예인 많이 태워보셨나요? 프라이빗하게 손님들을 태우는 어떤 운송수단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예인들을 태울 일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모른 척 해주는 게 좋긴 한데 홍석천 씨는 누가 봐도 홍석천 씨였었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 프라이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이태원이 게이들의 주 무대잖아요. 게이야 약간 이런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어깨가 이렇게 어깨뽕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애매한 시간대에 예약이 잡혀가지고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 감사하긴 한데 목적지가 연신내 찾아주면은 진짜 감사하긴 한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일반 택시들도 안 가요. 그래서 농담삼아 따블이라고는 말하긴 했는데 말이 그런 거 3만원도 안 나옵니다. 종로에서. 이게 예약이라는 게 택시들한테는 양날의 검이라서 계륵이죠. 오늘 근무 마무리했네요. 5시간 30분 밥 먹는 시간까지 단골을 여기 모셔다 드리고 김밥하고 우동 먹었습니다. 매출은 24만 2천원이었지만 이렇게 역시나 단골이 팁을 주셔서 오늘 5시간 반 근무 34만 2천원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8천 근무였어요. 밥값은 제가 썼다는 연신내 김밥 연서시장 안에 있습니다. 퇴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신내에서 미사까지 35분이나 걸리네요. 오늘 목표를 달성했죠. 초과 달성 대략 한 35만원 6시간에 했네요. 확실히 주말에는 모범 택시를 못 따라옵니다. 좀 한 6시나 7시에 나와서 열심히 잡아 돌렸으면은 한 50만원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모범 택시로 열심히 하셔도 풀타임 하시면 수입 나쁘지 않아요. 제 콘텐츠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모범 택시는 평일날 완전 손가락 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주 단점으로 꼽히죠. 졸려. 지금 벌써 6시고 충전소 도착하면 6시 20분. 오늘도 12시에는 일어나서 운동 5시간 자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쨌건 발산을 해야 돼요. 뭔가 내 몸속에 쌓인 게 발산이 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여요. 참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발산 루트가 대개는 20여 년 동안 수영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수영장 가서 그걸 탁 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쌓였던 스트레스가 발산이 되는 게 느껴져요. 온몸으로, 피부로. 물에 딱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에 나와 만나요. 늘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지금 내 팔이 어느 깊이에, 지금 내가 몸은 어느 정도 떠있고, 그리고 초를 항상 보면서 오늘은 내 컨디션이 이래서 평소보다 느리고, 오늘은 빠르고, 오늘은 컨디션 좀 좋네, 좀 더 땡겨볼까, 땡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느끼면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물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그 물 안에서의 고요함도 물론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밖에서 듣기 싫은 소리 물 안에 딱 들어가면은 아주 안 들리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주변에서 제가 꽤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함인 것 같아요. 어디다가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낼 데가 없었던 거지. 안타까워. 마음이 아프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공황장애가 있으시거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가장 좋은 거 발산. 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나는 서해를 하면 내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데요. 그럼 서해를 하셔야 돼. 내 안에 찌꺼기에 쌓여있던 어떤 분노, 응축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발산이 될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돼요. 저처럼 활발한 사람들은 운동이 되게 좋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운동을 많이 했던 이유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신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잠도 잘 오고,
어떤 운동이든. 근데 이제 수영을 제가 계속 강추하는 이유는 나이 들면은 근손실도 많아지고 뼈나 골반이나 고관절이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영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육이 다칠, 무릎이 다칠, 발목이 다칠 리가 없는 그런 스포츠다. 재활 운동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전신 운동이고 몸을 계속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력하고 싸우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쉬운 운동이 아닙니다. 절대. 계속 호흡하고 몸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고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졸려요. 너무 졸려. 이택교에서 배운 덕분에 자신있게 도로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택교가 3일 남았어요. 제가 이택교 분들에게 11조처럼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정하는 건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저를 찾아왔고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족처럼 제가 이택교로 벌어들인 수입 중에 일부는 다시 회원들에게 돌려주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택교 7기 때는 법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3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격려될 수 있는 뭔가를 드렸고요. 매니저님들께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제 채널에 나왔던 손님들 중에 이택교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30대 여자 이채원 사장님, 그다음 벤티 하시는 관우 사장님, 포레스 모시는 김병 사장님, 수원에 계셔서 우리 이브식스 대여주신 유 사장님, 카브라시는 방 사장님, 화성의 땡땡님, 용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택교에서 가장 애정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우리 용인의 자랑. 이분도 제가 아니었으면 택시를 시작하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용인의 백 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강동구를 주름 잡는 멋쟁이가 한 분 계시거든요. 르노 그라한 콜레오스 영상에 나온 우리 안 사장님까지, 이 많은 분들이 다 이택교 출신들이에요. 이택교 분들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한 거나 다름없죠.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뭐 밥도 사드리고 출연료도 좀 드리긴 했어요. 집꼬리만큼. 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 컨텐츠가 이렇게 좀 다양화될 수 있었다. 맞아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이 많은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이 단 하나라도 좀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2025년 3월 1일 3일절 토요일 야간 근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채널 따뜻한 시선으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